새는 우리나라 네, 새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 제가 야외 강연이라든지 일반인들 만나서 많이 물어보면은 새란 무엇이냐 하면 참새, 까치, 뭐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독수리, 비둘기 이렇게 간단한 새들 종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종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새는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살고 있어요. 그 전에 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새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척추동물 중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적응이 된 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들은 기본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 공중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은 날아갈 수 있지만 걷고 뛰고 수영하고 뭐 헤엄도 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펭귄 같은 종들은 이제 자기들이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갈 능력이 상실됐지만 새라는 척추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 가지 척추동물 중에 새는 온전히 전 지구상에서 다 관찰될 수 있는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극에는 펭귄이 살고 있고 북극 지방에는 또 뭐 극제비 갈매기라든지 혹은 북극에서 번식하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죠. 척추동물들이 남극에는 뭐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남극에는 기본적으로 포유류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없었었는데 양서파충류도 마찬가지고요. 그중에 새라는 종은 그 굉장히 날 수 있도록 적응 진화한 종이기 때문에 극지방까지 모두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 종목록 기준에서 우리나라에는 2022년 기준 522종의 조류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사진들은 민물도요 그리고 왕눈물대새라는 새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같은 물대새 종류 혹은 도요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민물도요라는 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실까요? 미물도요는 부리가 길고요. 그리고 끝이 약간 아래로 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개체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런데 가을 얘들은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나그네새로 봄, 가을에 약 3, 4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우리나라 갯벌에서 머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민물도요들은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민물도요들이 어떤 개체는 여기가 약간 지저분한 애들도 있고 매끈하게 하얀 애들도 있습니다. 얘들이 여름깃에서 겨울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찍힌 사진들이라 그렇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얘는 배가 까맣죠. 반대로 왕눈물대새라는 종도 있습니다. 왕눈물대새는 이렇게 그 민물도요에 비해서 부리가 훨씬 더 짧고요. 통통하고 몸뚱아리가 크다라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리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도요들처럼 그 갯벌 안에 깊이 있는 먹이를 먹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라든지 이런 애들을 사냥해서 먹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두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 522종의 조류가 보고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종은 그 중에서 약 200개체, 200종, 그리고 전남대에서는 약 50여 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이동 및 생태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카테고리, 즉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새로 분류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울음소리와 노랫소리, 즉 새들의 음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들의 음성은 사실 제가 새의 음성 그리고 새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쳐다보는 편인데 음성이라고 하면 새의 소리 혹은 새의 노랫소리, 울음소리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곤 하죠. 근데 이것도 기능별로 혹은 시기별로 개체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새들의 음성은 크게 노랫소리, 저희는 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송과 그리고 울음소리, 쿨이라고 말하는 울음소리를 나눴습니다. 울음소리는 모든 종의 새들이 전부 낼 수 있지만 노랫소리는 참새목 조류 중 명금류라는 종만이 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솔새라는 종은 참새목 조류 중에서 솔새과에 속하는 굉장히 작은 새입니다. 이 친구들은 참새목 조류에 속하기 때문에 수컷이 봄철 번식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리라든지 백로라든지 외가리 이런 큰 새들 있죠. 그런 새들 같은 경우에 송이라는 노랫소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걔들은 송을 학습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의사소통하는 콜이라는 소리만 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울 때는 꽥꽥꽥꽥꽥 약간 꽥꽥꽥 이렇게 간단한 소리만 낼 수 있지만 이런 그 상솔세라든지 뭐 박세라든지 그런 명금류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잡한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노랫소리는 왜 우는 걸까라는 질문에는 노랫소리는 번식기에만 수컷이 하는 화려한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3세목 조류의 짝 형성, 세력권 확보, 번식에 관련된 일에만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울음소리, 콜 같은 경우에는 연중 내내 들을 수 있고요. 얘들은 짧고 간결한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체 간 의사소통, 경고, 위협, 경계 등의 특정한 기능들을 각각 수행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참새 같은 경우에는 약 10가지 정도의 콜 타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콜 타입에 예를 들어서 뭐 짹짹 하고 울 때는 컨택트, 각각 개체 간에 상호작용할 때 쓰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포식자가 자기 둥지를 공격했다 했을 때 빽빽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알람콜, 알라밍 콜이라든지 뭐 위협, 워닝 콜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기능을 가진 특정한 기능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랫소리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에서 수컷이 홀로 크게 우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꾀꼬리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혼자서 서식지에 있는 테리토리 안에서 울게 됩니다. 영역권 안에서요. 근데 만약에 다른 수컷이 그 근처에 들어왔다 하면은 먼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컷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듣는 녀석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은 쫓아가서 발로 차고 물고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지게 되죠. 반대로 울음소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체들이 모였을 때 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뭐 짹짹짹 하는 그런 컨택콜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닝, 뭐 짹짹짹 여기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포식자가 있으니 여기 우리 대피해야 돼라고 알리는 그런 기능들도 수행하고요. 그래서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개체들이 모여 있을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언제 올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브라운백 쌤이나 초청해 주신 다음에 제가 들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새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녹음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 저는 새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들은 특히 명금류에 속하는 새들은 주로 새벽에 많이 울게 되고 이를 돈 코러스 즉 동이 틀 때 우는 합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때 우냐? 동트는 시점에 많은 종들이 해가 뜰 때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굉장히 동시에 울고 세력권을 가진 수컷이 그 밤에 자고 일어나서 다른 수컷들이 내 세력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크고 선명하고 시끄럽게 울면서 경쟁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는 뭐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 새벽에는. 그리고 새벽에 짝 유혹 및 세력권 형성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리고 새벽의 음성 신호 전달이 훨씬 더 부드럽고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라는 가설들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여기 있는 그 예시들입니다. 자, 보시면 송미터,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송미터라는 기구를 달아놨어요. 이 기구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녹음을 시킬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소리 파일들은 각각 시간마다 2분씩 녹음되게 한 파일인데 일단 5시하고 6시, 1시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제가 스펙트로그램 폼이라고 합니다. 프리퀀시가 Y축에 있는 오른쪽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그 프리퀀시 주파수인데 이 파일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보면 5시에 우는 새들은 굉장히 많은 새들이 시끄럽게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리는 산솔새 이런 새가 울고 있고요. 얘는 박새 소리, 얘는 뭐 집박이 소리, 이런 동고비 소리도 여기 가운데 껴 있고요. 이런 소리들이 같이 겹쳐서 한 번에 우는 반면에 약 1시 오후가 되니까 이제 돼지박이라는 새 정도만 이렇게 삐삐삐 울고 그 다음에 다른 새 소리는 굉장히 지금 조용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실게요. 지금 후후후후 하고 우는 건 검은등 뻑뻑이라는 새고요. 지금 계속 울고 있는 새들은 뒤에서 울고 있는 새는 돼지박이라는 새도 울고 있고 닭새, 동고비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가 굉장히 섞여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게 돼요. 그런데 6시 걸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보단 조금 더 조용해졌죠? 지금 울고 있는 새는 돼지박이라는 새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25초쯤에 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25초에
벙어리 뻐꾸기라는 새가 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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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새소리. 잘 안 들릴까요? 선생님 목소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는데 새 소리는 안 들려요. 네, 잠시만요. 이걸 아마 제가 제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풀 스피커라. 혹시 들리시면은 그래도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시. 아까보다 훨씬 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펙트로그램 파형이 찍힌 게 적다. 즉 많은 새들이 우는 소리가 적게 들린다. 애들이 덜 운다. 새벽에 비해서 훨씬 덜 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조용하죠. 한 종 정도만 지금 울고 있고 다른 새들은 잘 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즉 새벽에 새 소리를 녹음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은 새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 음성에 대한 과학적인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새를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전남대 혹은 근처에 있는 새들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들은 어디에 있을까? 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새가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그만 산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쁘게 생긴 흰눈썹 황금새인데 조그만 산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새가 울 때 저희는 그 친구를 하나 쫓아가가지고 쌍안경으로 보고 동정을 하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얘가 자기 얼굴을 보일 때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새 동정을 하고요. 녹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새소리를 듣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리는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각각의 고유한 시간, 주파수, 파형, 하모니, 그리고 여러 조합된 음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새소리는 예를 참새는 짹짹짹 이렇게 운다고 하고 닭새는 찌삐찌삐찌삐찌삐 꾀꼬리 같은 경우에는 삐 약간 이렇게 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새소리가 섞여 있더라도 사실 각각의 고유한 새가 이 새는 어떻게 운다라는 특징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새가 언제 어떤 시간에 우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당연히 직접 귀로 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연구자가 들고 있는 것처럼 녹음 장비를 활용해서 이 새가 어떤 새가 어디에서 울고 있는지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새들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가야겠죠. 이를 서식지라고 합니다. 서식지는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 자연환경을 총칭합니다. 특히 새들은 번식지를 가장 중요한 서식지로 선택하는데 번식지를 가장 중요한 서식지로 선택한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보러 가는데 산에 갈 수는 없겠죠. 오리들은 물에 떠 있는 애들이고 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물 가운데 있는 섬에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애들입니다. 새끼들도 물에 다 떠다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이 아닌 바다로 가야겠고 산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흰눈썹 황금새라든지 꾀꼬리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있는 먹이원을 찾아서 곤충을 먹기 때문에 산에 서식하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을 보려면 산에 가야 되고 특히나 오래된 나무가 많은 영소목에서 구멍이 있는 딱따구리 구멍 같은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가야 된다라고 먼저 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소리라든지 새를 많이 만나러 가는데 각각의 새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는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전남대학교 사진이에요. 전남대학교 사진 구글맵에서 떴는데 캡처를 했는데 참 보면은 녹지 공간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하얀 섬처럼 보이게 됩니다. 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계면에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렇게 건물들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간들, 서식지가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대학 본부가 있고 생기부 건물, 그리고 문화전문대학원 건물이 있죠. 용지관이 있고, 이 뒤쪽에 보면 대학 본부에서 자연대 1호관 뒤까지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정문숲이라고 저는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대 아래쪽 정문에도 굉장히 큰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생명과학대학 3호관, 4호관 뒤쪽에도 굉장히 큰 숲이 있습니다. 이를 녹지 공간이라고 저는 칭할게요. 그리고 호수 공간, 여기에 있는 호수에는 용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지에는 뭐 여러 가지 새들이 같이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공간이 전대 안에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농경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쪽문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여기 염승림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실제로 벼를 키우고 있고, 지금도 농업생명과학대에서 벼를 지금 이제 곧 모내기를 하겠죠. 여기에도 그 농지 공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맨날 잘 보고 있는 인공 공간들, 공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 여러 가지 서식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 공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공간은 정문 숲도 있고 여기 본부 뒤에 있는 숲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녹지 공간에는 교목과 관목, 즉 큰 나무와 작은 나무에서 생활하는 산림성 조류들이 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은 새들의 둥지 공간이 됩니다. 어떤 새들은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새들도 있고요. 그리고 딱따구리 구멍이 헌 구멍들, 옛날 구멍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뭐 소쩍새라든지 혹은 뭐 동굽이라는 새들은 마찬가지로 구멍 안에만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새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숲에서 번식하고 뭐 물까치, 까치 같은 여러분들 까치집은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간다면 물까치라든지 꾀꼬리 이런 친구들은 밥그릇 모양의 형태를 나무 위에 짓는 그 좋은 둥지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둥지 공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녹지 공간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 그리고 열매들도 열매가 있고 식물의 잎을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새들의 먹이원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에 다음과 같은 정말 많은 새들이, 제가 지금 쓴 조류들 말고도 더 많은 새들이 우리 학교 녹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간에 찾아온 새들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문화전문대학원이랑 같이 있는 여기 용지관이 있죠. 그리고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용지는 정말 넓은 면적의 호수로 물새들이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원앙, 물닭, 외가리, 논병아리와 같은 물새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혹은 물에 있는 수초 같은 걸 뜯어먹기도 하면서 물에서 주로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새들이 아닌 다른 새들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용지에 와서 잠깐 목을 축이고 날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으로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원앙, 물닭, 뭐 외가리, 중대백로, 논병아리, 지보리, 알라칼미세, 집비둘기라는 새들이 여기 있는 호수 공간에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찾아오는 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경지는 재밌는 게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서 찾아오는 새들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벼가 처음에 모내기 한 다음에 그 벼들이 자랄 때는 물이 가운데 깃들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렁이나 뭐 혹은 메뚜기 이런 애들이 이제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벌레들을 먹고 사는 새들이라든지 혹은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논병아리라든지 이런 물닭들, 이런 조그만 새들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고 그 추수활철이 되면 물을 다 빼고 이제 그 벼가 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낙곡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뭐 낙곡을 먹으러 오는 맷비둘기라든지 뭐 맷새류라든지 참새류들 이런 친구들이 농경지에 많이 깃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낙곡을 노리는 쥐들이 논에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쥐를 먹기 위해서 황조롱이 같은 새들이 와서 맹금류가 그 쥐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원앙, 외가리, 까치, 제비, 뭐 붉은 머리 오목눈이, 황조롱이, 딱새 이런 종류의 새들이 농지 공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 이런 건물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 많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일부 적응력이 뛰어난 새들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도 자주 나타나고요.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있는 틈에 들어가서 번식하는 참새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 그 용지관 옆에 보면 공동실험실습관, 공실관에 보면 지금 보시면 아마 5, 6층에 굉장히 큰 그물을 쳐놨을 거예요. 그게 비둘기들이 그 에어컨 사이에 들어가서 그 뒷구멍에 들어가서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에어컨 그 필터가 막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발하고
그런 불나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비둘기를 막기 위해서 그물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새들도 살고 있고, 제비들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학교에서 미관 차원에서 제비집을 많이 헐었지만, 예전에 공대 가보면은 그 옥상 이렇게 처마 밑에 보면 제비가 집을 지어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봇대에 집을 짓는 까치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인공지역에서도 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종들이 우리가 보기 인공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농대 3호관입니다. 제가 참새 연구하다 보면서 정말 사다리 많이 타고 사다리차도 많이 탔는데, 얘가 이래 보여도 그 3층이에요. 약 한 10m 좀 넘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에어컨 구멍, 그 에어컨 옛날에 에어컨 구멍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인데, 참새들은 구멍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여기서 이제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입을 막 벌리면서 어미한테 밥 달라고 재촉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서식지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새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새들이 다 항상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오는 새들이 다르고, 내가 봄에 봤던 애들이 여름, 가을 가니까 보이지 않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있는 새는 텃새, 그 중에서.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먼 거리 이동하지 않고 1년 내내 한반도에서 관찰되는 새를 칭합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새로는 뭐 박새, 참새, 까치, 비둘기 이런 애들이 텃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름 철새 같은 경우에는 봄에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번식을 하고요. 가을에 다시 남쪽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대만, 뭐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이쪽으로 날아간 애들을 여름 철새라 칭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새들은 꾀꼬리라든지 뭐 팔색조도 가끔 우리 학교에 옵니다. 팔색조도 오고요. 그리고 뭐 솔부엉이, 산솔새 이런 애들이 여름철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겨울철새는 여름철새와 반대로 얘네들은 만주, 저 시베리아, 뭐 캄차카 반도 혹은 아무르강 유역 이쪽에서 그 번식을 하고 거기서 알을 낳는 애들이 겨울에 그쪽에 시베리아가 너무 추워지니까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약간 그 겨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새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다시 번식을 위해 북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해안 지역의 오리들이 그 겨울철새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오리류라든지 뭐 독수리, 뭐 기러기류 이런 애들이 다 겨울철새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새. 나그네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들렸다 간다. 즉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과철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반도보다 북쪽에서 번식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번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솔딱새류의 새들이 잠깐 우리 학교를 찍고 이제 학교에서 밥 먹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새들을 칭하는데, 얘들은 봄, 가을철에만 주로 관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기별로 관찰되는 새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아래에 있는 주행성과 야행성 조류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하는 조류, 밤에 활동하는 조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조류는 주행성 조류입니다. 새들은 낮에 많이 활동을 하고 새벽에 울고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집을 짓고 먹이 활동을 하고 새끼를 기르고 밤에는 잡니다. 근데 밤에 사냥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솔부엉이라든지 뭐 올빼미 같은 애들은 밤에 그 야행성 조류로 야간에 활동을 하고 굉장히 큰 눈과 좋은 시력, 그리고 야간에도 서로가 식별할 수 있는 간상세포가 발달되어 있어서 야간에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실제로 저기 솔부엉이가 작년에 번식을 해서 제가 전대신문에 기사를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전대 사대부고 앞에 있는 플라타운스 나무에서 솔부엉이 한 쌍이 작년에 번식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새소리를 듣고 어떤 새인지 알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새를 만나기 위해선 첫 번째 단계로 관찰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다 우리 연구원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 차인데 이렇게 조사를 나가면 정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필드 스코프라는 굉장히 좋은 망원경과 그리고 그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쌍안경을 가지고 어떤 새가 어디에 있는지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들고요. 카메라를 들고 들판을 나가서 이런 관목림 사이사이 돌아다니는 멧새라든지 뭐 딱새라든지 이런 새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큰 카메라, 대포 카메라라고 아주 큰 걸 들고 새가 살고 있는 사진을 찍고
여기 나와 있는 저희 교수님처럼 파라볼라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관찰하고 동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소리 녹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시를 들고 싶은 건 송미터라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송미터 SM4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뭐냐? 새들의 주요 서식지에 설치해 놓고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 자동으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는 자동 녹음, 음성 녹음 장치입니다. 이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24시간 내내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샘플링을 위해서 1시간에 약 3분 정도 나는 녹음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6시부터 6시 3분, 7시부터 7시 3분 이렇게 약 한 2달, 3달 동안 자동으로 녹음을 계속 배터리가 달 때까지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자동 녹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녹음 장비의 장점은 사람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새들이 가까이 와서 울기도 하고요. 온전히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송미터의 단점은 정해진 시간 중에 내가 원하는 시간 중에 새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새 소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판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라볼라 마이크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녹음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파라볼라 마이크라고 말하는 이 비행 접시 모양의 마이크를 지참을 하고 새가 오는 곳 근처로 접근한 다음에 이 마이크를 그쪽으로 갖다 대면 여기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이 비행 접시 안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조류의 정확한 종판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새가 어떤 새가 지금 울고 있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행동도 기록할 수 있고 상황까지도 기록하면서 내가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진행할 때는 어떤 새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까지 녹음 파일에 다 담습니다. 3분짜리 녹음 파일이라면 뭐 2015년 뭐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에 참새가 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라까지 녹음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라볼라 마이크의 단점은 사람이 접근하기 때문에 새들이 사람을 보면 슬슬 피해요. 그래서 새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얘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정말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소리를 담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구원분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새소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들 소리를 새소리만 듣고 구분하는 거는 전문가들도 사실 많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에 가서 직접 이 새소리가 무슨 새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산에 끝까지 탑니다. 얘들을 보려고. 그 정도까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소리만 가지고 동정하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립생물자원관에 있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새의 그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생물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나오게 되고 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각 종의 학명이라든지 뭐 분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나오게 돼요. 사진까지도. 그리고 그 중에서 멀티미디어에 가보면 녹음된 새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녹음했다라는 정보가 뜨고요. 내가 이 새 소리가 맞냐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이 새의 소리를 내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에서 서비스한 소리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제노칸토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새소리를 다 모아놓은 홈페이지인데 뭐 간단하게 뭐 SNS처럼 자기가 원하는 내가 소리를 녹음을 했으면 정확하게 동정을 했으면 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명이 아니라 학명을 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녹음을 했다. 그 시간은 얼마 정도 되고 이 새 정보는 뭐다라는 정보가 뜨게 되는데 이때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검색 결과가 출력되고 그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새 소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간단하게 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이 새는 홍여새라는 새입니다. 홍여새인데 제가 약 일주일 전쯤에 송이도라는 섬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그네 새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잘 볼 수 없고 굉장히 이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새들에 대해서 그 소리를 조금 들려드릴 건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집밥꿀이라는 새입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새고 시끄럽게 우는 그 대표적인 한국의 텃새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히려 참새, 뭐 박새 이런 애들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 집밥꿀이라는 새입니다. 얘들은 그 주변에 특히 가장 대표적인 텃새인데 소나무림 같이 이런 침엽수림에서 둥지를 트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올빼미입니다.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소쩍새 소리입니다, 앞에는. 자, 방금 들려드린 소리에는 앞에 소쩍 하라고 우는 새는 소쩍새입니다. 소쩍새가 같이 야행성 조류이기 때문에 같이 녹음이 됐는데 방금 그 나온 올빼미 소리가 후후후 하고 밤에 우는 소리는 수컷의 소리입니다. 수컷이 이렇게 울고요. 오히려 그 방금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 중에는 꽥꽥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이 소리는 암컷의 소리입니다. 수컷이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얘가 쥐거든요. 눈을 보이실까요? 얘가 쥐고 올빼미 수컷이 쥐를 잡아서 이렇게 자기 암컷한테 주려고 먹이를 준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면 암컷한테 부릅니다. 후 하고 부르면 암컷이 꽥꽥 소리를 내면서 와서 선물을 받아 먹고 짝짓기를 하고 짝을 맺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행성 조류 같은 경우에 특히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 소리를 그 산을 걸으면서 소리 굉장히 귀를 잘 열어두고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솔부엉이, 얘도 마찬가지로 야행성 조류지만 제가 전대신문에 나온 기사처럼 그 둥지 앞에서 얘들 사다리 타고 새끼가 있는지 확인할 때 어미가 유의해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후후 이렇게 울게 되는데 전대 여기 바로 뒤에 여러분들 뒷산 그 문화전문대학원과 본부 뒤에 있는 뒷산에서도 정말 많이 6월 달쯤에도 많이 웁니다. 그래서 그때 우는 솔부엉이고 지금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죠. 얘도 맹금류에 속하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쥐나 이런 애들보다는 나방류를 주로 사냥해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큰 유리새라는 새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울죠. 방금 앞에 들려드렸던 올빼미와 솔부엉이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빼미와 솔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비명금류, 즉 참새목에 속하지 않는 조류이기 때문에 단순한 콜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려드린 여기 큰 유리새는 참새목에 속하는 조류고 솔딱새과에 속해요.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수컷들이.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명금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대에는 약 한 5월에서 6월 말쯤 되면 와요. 그리고 산솔새 마찬가지로 전대에는 4월 달쯤에 옵니다. 굉장히 고주파로 씨씨씨 찍 하고 그 하모니카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 숲속에서 둥지를 틀고요. 전대에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데 여름철 새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 얘들은 변이를 저희가 이제 연구 주제로서도 이 새가 어디에 사는 종이 어떻게 다르게 울더라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새입니다. 박새는 우리나라에서 텃새로 있고요. 겨울철에도 있다가 여름철에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들이 녹음을 할 때는 얘들이 울고 있을 때 기다렸다가 녹음하는 거 말고도 얘들의 새들의 각 종의 고유한 소리를 틀어주면 자기 세력권을 침범하는 수컷이 있다고 판단해서 얘들이 똑같이 이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걸 플레이백이라고 하고요. 박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백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틀어주면 약 5m에서 5m 안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삥삥 돌면서 다른 어떤 개체가 찾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게 녹음할 때는 좀 더 유리하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여러 실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소리의 과학적 연구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얘는 딱새고 제가 석사학위를 할 때 이 딱새에 대해서 또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송 스트럭처 그리고 패턴, 지오그래픽 베리에이션 패턴에 대한 연구인데, 제가 석사를 하면서 딱새 송 변이에 대해서 했던 거는 얘들이 명금류고 텃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지리적으로 송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투리 연구를 했다, 방언 연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다이어렉트 패턴, 다이어렉트라는 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제목에 죄송합니다. 다이어렉트라는 거는 방언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투리가 강원도 사는 애가 있고 경상도 사는 애가 있고 전라도 사는 애가 있고 충청도 사는 애들이 소리가 다 다르다라는 연구 내용이고요. 딱새는 송 명금류입니다. 그래서 송과 코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송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릴 겁니다. 뒤에 제가 저 영상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삐비비비빅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반면에 콜로는 삑, 약간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삑삑삑삑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송과 콜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딱새 개체를 보고 저희가 녹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PM660이라는 녹음기와 파라볼라 마이크를 들고 제가 여기 15m, 한 15m 안쪽까지 접근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는 이 레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새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여기 위에는 웨이브폼, 즉 데시벨에 따라서 파형이 커지는 웨이브폼이 있고, 아래는 스펙트로그램 폼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냐, 새들이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를 재생하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실까요? 살짝씩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개체가 울면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들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아까 방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같은 지금 개체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 소리 세 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 나, 다, 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각각의 음절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개체 사이에서 변하느냐, 개체 간 변하느냐, 그리고 다른 지역 간 변하느냐, 이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휘슬 타입과 서브실라블 타입, 휘슬 타입, 서브실라블 타입, 실라블 타입이 각각 지역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느냐, 그리고 몇 번째 송까지 샘플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디텍션 되는 소리가 있느냐, 음절수가 나오느냐. 그래서 약 19번째까지 하면은 약 한 50개 정도의 각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음절의 타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개 정도 송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 이렇게 전라 A, B, C, D, E. 저는 전 산맥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딱새 같은 경우에는 산맥을 건너다니기 힘든 텃새라는 걸 반영을 해서 산맥 기준으로 영서지방, 영동지방, 충청지방, 경상지방, 그리고 전라도지방까지 해서 이렇게 5구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면은 각각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사도가 높다, 즉 변이도가 낮다라는 말이고요. 각 지역 내에선 약 50% 정도 비슷한 소리를 공유하는데 반면에 다른 지역과는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다이어렉트, 즉 사람들이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처럼 각 지역 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휘슬의 타입들이
그 비율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런 변이 연구를 하는 게 저희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를 관찰하는 요령. 새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한 장소에 머물거나 천천히 걸으면서 소리를 듣고 조용히 움직이는 관찰을 하는데 보통 쌍안경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그 들고 계신 게 다 쌍안경인데 주변의 새를 관찰하게 되고요. 주로 8배에서 10배짜리 배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새들은 저희가 이제 전문 연구원으로서 나가면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사진들은 정말 잘 찍힌 사진들인데 그게 아니라 역광만 돼도 이제 색깔도 보이지도 않고요. 형태도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앉아있는 모양이라든지 뭐 나는 모양, 날개 끝이 얼마나 기냐, 날개 꼬리가 올라갔느냐, 꼬리를 흔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이 종은 무엇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종을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오래 여러 번 관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소리를 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들은 각 종별로, 각 개체별로, 각 상황별로 특정한 소리를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새들과 함께 그 소리를 들어보시고 여러 소리를 녹음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새들은 여름철 새가 내는 소리, 그리고 번식기 때 내는 소리, 비번식기 때 내는 소리, 이동기 때 우는 새 소리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그 1년 동안 녹음을 하시면 이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시에 녹음을 하겠다 하면 그 소리가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소리들이 누구의 소리로 구성되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하면은 이제 소리가 패턴이 연주기로, 일주기로, 월주기로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에서 우리 전대도 숲이 그 도심 숲이 있죠. 숲에서 동코런스 행동 특성으로 가장 많은 울음소리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번식기인 4월 말에서 6월 사이 새벽에 가장 많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그 유의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녹음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